논술가 저기 수민양 좋은 건데 내 말 들리지? 수민양 내 말 네. 들리지? 하마에 요맘때 되면은 그 강남에 있는 뭐 학원 편입학원 이런 데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무슨 공개 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기출문제를 주더라고. 자기들이 복원을 해가지고. 또는 인터넷 사기도 이거 여기 그 아뜰리아라는 논술 강사가 이 답안하고 자기 답안하고 지금 문제를 올려서 내가 풀고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찾아서 있으면 난 좀 줄래? 작년 것도 지금 풀어야 되거든. 대충 보면 요맘때쯤 되면 어디서 찾아가지고 주더라고. 알겠죠? 어? 한번 찾아봐. 어? 좋은 건도 알겠지, 그제? 다들. 그래야 내가 풀지, 지금. 봐, 뭐라고 썼나봐. 지문 2는 마라톤 꼴찌 주자로부터의 느끼는 행복이다. 마라톤에서 꼴찌 주자는 한없이 괴롭고 고독한 과정을 견딘다. 마라톤은 속임수가 용납되지 않는 정직한 스포츠로서 꼴찌 주자는 고통과 고독을 느끼는 의지력을 보여주기에 더 감동스럽고 더 육체적인 것이며 새로운 시야를 주기 때문이다. 일의 관점에서 볼 때 상기 꼴찌 주자의 행위는 삶에 대한 좌절을 야기할 것이다. 미치겠는가 이제 봐봐. 이게 논술 강사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일에서 행복은 타자와 더불어 탁월성을 연마할 때. 하지만 이 꼴찌 주자는 마라톤은 고통과 고독의 지속일 뿐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탁월성의 지속적 연마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그 결과 지속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박탈하고 커다란 불운을 경험한 상황에서는 좌절과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뻘짓한 거지 지금, 그제? 아니 자기가 지금 타자와 더불어 탁월성을 연마할 때라고 지금 썼는데 이해 논지하고 이해 논지 전혀 지금 안 맞아 들어가, 그죠? 이게 이런 것들이 뭐야? 기사로 보면 추측성 기사야, 그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글들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시문을 대충 이해하고선 지 머릿속 생각으로 막 쓸 때 이런 일이 벌어져. 어? 지레짐제의 사고라 그래. 논술에서는 허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지. 철저히 지문에 있는 거라고. 이 문제 핵심보다 이 아랫대가 지성적덕, 아까 윤리적덕처럼 아랫대의 도덕적 탁월함의 실현이 뭐에 있는지를 아까 그 두 관점을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켜켜이 쌓여있는 이 공동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써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친구들을 필요로 하고 더불어 즐겁게 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빼먹고 있어. 탁월성을 이상하게들 지금 가서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했단 말이야.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일의 지문의 논점하고 지금 빗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삶의 좌절을 이야기할 거라고. 이 삶의 좌절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완주를 안 하겠지, 그지? 어? 한편 지문 삶의 패럴만에게 행복은 관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돼. 수학 분야 최대 난제를 어쩌고 저쩌고. 자, 상기 패럴만의 행복은 이러 관점에서 단기적 행복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 행복한 삶은 탁월성을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덕이 있는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패럴만은 자신의 관심 분야의 수학 연구에 집중하고 사회와는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간다. 이와 같은 탁월성의 발현은 지속될 수 없다. 이게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는 거하고 단기적 행복은 무슨 관계지? 그 결과 자신이 가진 탁월성을 연마하는데 한계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부 지레짐작이야. 알겠어? 즉 현재 행동 방식이 미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을 넓게 얘기하면 논리의 배경. 이거 자기 지레짐작의 사고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잃는 거야. 설득력을. 종합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참, 환장하겠어.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허상관 아내로부터 자신의 삶을 인정받았기에 행복을 느꼈다. 젊은 시절에 매화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노인이 되어 거절당하고 흰자를 빈다. 어쩌고 웃으며. 가족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행복은 탁월성의 지속적 실천이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 연마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허상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매활한 것은 탁월성의 실천에 해당한다. 나아가 아들에게는 비록 친절을 받았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실한 행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삶 또한. 글이 자꾸 지금 파편적으로 지금 조각조각 보이지, 그지? 왜 그래? 논의점을 지금 평가의 준거를 딱 잡고선 써야 되잖아, 그지?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응?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행동을 갖다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어떤 개인의 미덕에 대한 부분하고 공동 책사면 이 부분을 그 아래 때 그 두 측면을 딱 놓고선 뒤져보면은 개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평가 느끼는 거 이 사람 바로 이걸 다 부합되는 면들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켜켜이 쌓여 있잖아. 켜켜이 여기 지금 보면은 다시 그러면 이 문제로다가 여러분들을 볼 때 요것만 알아요. 논의점, 판단의 준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죠? 어?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연세대도 하나 있었어.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야. 그 뭐였더라, 그게? 도덕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논의점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도덕적 삶으로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공동체적 삶에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거 있단 말이야. 아휴, 이런 얘기 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쓴 건데, 하나만 볼까? 그래서 고려대 붙었어. 잘 못 써. 잘 못 쓰고 되게 성실해. 아, 계속 그런데 얘가 고려대, 얘는 정말 성실해. 글을 참 못 써가지고 애먹었는데,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그 당시에 뭐 농협 다 붙었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 아, 이재혁, 얘도, 이 녀석도 되게 못 쓰는 애였어. 얘는, 근데 되게 성실한 애들이야. 한번 얘 것도 한번 읽어볼까? 봐. 이에 꼴찌주자는 덕 있는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한다. 꼴찌주자는 체력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되지 않는 마라톤을 선택했다. 그 결과 마라톤에서 꼴찌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완주했다. 이는 꼴찌주자가 깊이 생각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점에서 인간 고유의 정신 능력을, 여기 있는 이런 파란 거는 내가 고친 건가? 모르겠다. 하여튼 고친 건가?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로서의 덕 있는 삶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내가 끼워 넣었나 봐. 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내가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호응을 이끌어냈고 그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는 꼴찌주자가 마라톤에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결과이다. 이렇듯 꼴찌주자는 직업의 선택과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덕을 직접 실천하고 타자에게 영향을 끼쳐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 것이다. 3의 페렐만은 덕이 있는 삶은 실천하지만 더불어 사는 삶은 배제한다. 페렐만은 수학난제를 해결하여 공로를 인정받지만 타인에게 관심받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거절한다. 수학자로서 가장 애써야 할 부분 중 하나인 수학난제 해결을
최선을 다했다. 해결. 즉 그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덕 있는 삶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쌓은 노력으로 이미 많은 돈을 갖고 있기에 권위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 그게 다 넘어가 그래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선한 영향력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기에 혼자 살고 있다. 이건 좀 고쳐야 돼. 상관없어. 그럼. 반면 사회 허상과는 덕이 있는 삶은 배제하는 반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다. 하여튼 잠시만 논점만 정확하면 글이 설득력이 있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죠? 얘가 지금 딱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 넘어가면은 논의점이 되게 중요한 거지. 허상과는 변변차는 지금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의 매할 행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어쩌고 저쩌고 실천이 아니라 단순한 전략. 그럼에도 허상과는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데 실패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가족에 알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한다. 비록 온전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특히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아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 것을. 이뤄볼 때 삶의 패럴망과 사회 허상과는 덕이 있는 삶 혹은 더불어 사는 삶에 치우친 반면 이에 꼴찌주자는 덕이 있는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균형 있게 추구했다. 이 정도만 쓰면 합격을 한단 말이야. 그치? 응?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읽어보란 말이에요. 얘도 연대 붙은 애야.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응?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글을 잘 써. 아까 이쪽 이따 보자고. 논점이 그게 중요해. 명확히 설정하고 썼으면은 훨씬 더 뚜렷하게 글이 설득력 있게 닿겠지, 그죠? 그거 이따 보는 거야, 응? 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거만 이제 깨우치면 되는 거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아마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잠깐만 봐봐. 이게 고려대 2019년 입문 편입 주제는 행복이지. 행복. 1번 지문이 어렵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라고 돼 있는 거야. 요약.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내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핵심 논점을 찾아내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 논점에 의거해서 주어진 논제의 물음에 대답을 하라는 거야. 2번에 대해서. 그죠? 그냥 쓰면 안 돼. 판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응? 사실 판단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면 되는데 가치, 평가가 들어가면 가치 판단의 요소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지문 1을 보면 지문 1에서 판단의 준거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2번을 보면은 지문 1 내용을 바탕으로 2, 3, 4에 등장하는 마라톤 꼴찌 주자, 페렐만 수학자, 허상관, 그 영화로도 나온 거죠.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래. 평가를 하는 건 뭐야? 판단의 준거를 그냥 하면 안 되지, 그죠? 판단의 준거를 딱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여다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래. 그런데 1번 지문은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내용이야. 니코마코스 윤리학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행복이 뭐냐?
덕이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은 그 관련한 내가 지식을 내가 읽어준 다음에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내용들 그러고선 들여다보자고. 목적론, 기계론과 목적론, 기계론 조건, 목적론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읽어주고서 얘기할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된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 간다는 거야. 그 목적 뭔지 몰라도 그는 자연 사물은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고 또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또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요약을 했다. 이게 2018년도 수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하고 근대 사상가들의 목적론을 비교한 지금 에서 내가 발췌한 거야. 시간 없으니까 내가 굳이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이 목적론, 그러니까 이 목적론은 그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나고 자라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뭔가의 어떤 목적한 바, 자기의 의지든 그렇지 않든, 그죠? 신의 의지에 따라서 뭐 움직이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죠? 응?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어떻게 돼? 과학의 진보 같은 경우도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어떤 그런 한다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근대 사상가들의 목적론은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근대 사상가들은 기계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착착 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물적인 거 뭐 이성 그런 쪽을 뭐 좀 많이 얘기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그 최고선이라 그러죠. 어떤 덕의 실현, 어떤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것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간다는 쪽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근대 사상가들의 목적론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목적론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발전시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근대 사상가들의 목적론은 기계론적 목적론이라 그러죠. 이게 그 서구 이성주의하고 합해지면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 서구 중심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간 거란 말이야. 아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발상인데 새우지간 이것만 알면 되겠지요. 하여튼 자연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만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신에 의해 신이 조정을 하든 본인의 의지든 뭐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은 최고선이야. 최고선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야. 그 최고선의 어떤 궁극은 뭐야? 행복이라는 거야. 행복. 응?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이 뭐냐? 이제 또 그거를 1번 지문에서 담고 있는 거야. 응? 그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의 행복은 뭐야? 거의 물질적인 거지. 돈 많이 막 벌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최고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거 많이 설명을 했죠. 이 세상은 수많은 개별 실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 또한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목적론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 궁극의 지향점은 플라톤은 이데아론처럼 우리 현실 세계하고 너머에 있는 그 이상 세계,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내면에 있다. 현실 세계에 내재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라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눠지면서 서구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 곧 선, 좋음, 굿, 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선은 또 다른 상위의 선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악기를 만드는 기술은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선이 상위의 목적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면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선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는 이것을 최고선이라고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죠? 에우다이모니아, 그 행복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커스 윤리학에서 최고선, 즉 모든 행위의 궁극의 목적을 행복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며 이것보다 높은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행복은 최고선을 지향할 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덕, 이걸 아랫대라 그래.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인간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의 궁극은 선이고 선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최고선에 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덕이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랫대. 그런 논리가 가는 거야. 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지성적 덕과 윤리적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한 거야.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한 덕을 지성적 덕과 윤리적 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소피아, 지혜, 프로네시스, 판단력, 기술을 내는 테크네라 그랬지? 기술이, 테크네가 지성적 덕에 해당한다. 그리고 윤리적 덕은 용기, 지혜, 용기, 절제 뭐 이런 거, 그런 사주덕이라 그러죠. 그게 완성됐을 때 정의롭다고 보는 거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윤리적 덕을 통해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항상 중용을 기르는 습관을 마음속에 채워야 된다 그랬어. 우애라는 건 필리에 우애를 얘기하는 거야. 중용이라는 거는 이 동양에서도 중용을 얘기했죠. 근데 중용은 뭐냐면 일단 생각할 게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상태 있죠. 그런 상태야. 어? 일단 중용의 설명을 해주겠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덕의 특성을 중용으로 설명했다. 중용이란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선은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
실현을 위한 이성의 능동적 활동이다. 이성은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 바람직한 결정이 바로 중용이다. 중용의 상태는 단순히 중간이나 평균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는 중용을 지향하는 윤리적 덕의 실천과 관련하여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 이걸 에토스라 그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중간계층을 두어 독재와 민주주의 간의 중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 놀라운 현안이지, 그지? 지금도 중산층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지?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드론까지 파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생각들, 지금의 어떤 담론들이 기원전 5세기,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이죠. 그죠? 그때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대단하지, 그죠? 응?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분들을 소환해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모든 걸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거기서 추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인 중용의 모습은 뭐야?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용, 비겁 사이에, 용기는 뭐야? 만용과 비겁 사이에 어떤 적절한 상태. 절제는 무감각과 방종, 너그러움은 인색과 해품, 뭐 이런 것들, 그죠? 참 재밌지, 그지?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은 인간 영혼의 이성적 기능이 탁월하게 작용할 때 얻는 덕이다. 요 부분은 이제 지문 1에서 우리가 유심히 얘를 끄집어내야 돼. 지성적 덕은, 그러니까 윤리적, 지금 봐봐, 선생님이 굳이 지성적 덕과 윤리적 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게 추론이 돼야 돼. 이따 한번 볼 거야. 교육을 통해 길러지고 윤리적 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는 지성적 덕 중에서도 특히 실천적 지혜가 윤리적 덕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의 상태인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중용의 덕을 실현하는 데는 사회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사회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이 부분도 읽어내야 돼. 다. 응? 그런 것들을 이 글에 포괄해서 들어가 있어. 이런 글들은 글 내용을 추론을 떠야 돼. 응? 그래서 아까 그 마라톤 꼴찌 주자 페럴만, 허삼관이지, 허삼관. 어? 작년 재작년에 학생들 쓴 거 보면은 그냥 이런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 예를 들면은 저 사람 나빠 또는 좋아. 왜? 항상 근거지. 그러니까 그냥 나빠. 이런 걸들을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는 걸 뭐라 그래? 억지라 그래. 억지. 그지? 어? 억지라 그래. 잠깐만. 너 이 새끼 모기 하나만 잡자. 아이씨, 밤새 물렸어. 여기가 산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판단의 증거가 명확하게 서야 돼.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되게 글이 원문이라서 되게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다. 이걸 잘 끄집어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꼴찌 주자, 이따가 학생들이 쓴 게 있나? 이거 보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나와. 꼴찌 주자, 뭐 또 허상관, 마라톤 주자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썼냐면은 이런 거야. 뭐 어떤 판단해 준 거는 뒤로 미루고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냐 그러면은 허상관인가? 또는 패럴맨인가? 뭐 행복하게 살았대. 뭐 몰라 하여튼 뭐 그런. 그리고 뭐 꼴찌 주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이상한 논리로 썼어. 이따 보자. 근데 그것들이 그냥 근거가 없으면 안 돼. 그냥 명확하게. 지금 여기 보면은 썼잖아. 이를 바탕으로 쓰랬죠. 일에 나온 그대로 관점을 따라서. 응? 한번 읽어볼게. 하나하나 정리해줄게. 이게 또 하나가 기억이 난다. 글을 읽으면서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주제, 제재, 화제. 주제와 제재는 같을 수 있고 또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제재를 끄집어내가지고 걔를 중심으로 막 쓰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있잖아. 이 글에서 보니까 탁월성이라는 걸 가지고 학생들이 온통 이 탁월성만 요 자구에 함몰돼서 요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했어. 탁월성에 대해서. 근데 이 탁월성 아까 아래 때 얘기하고 있지. 이 탁월성의 근원은 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꼬여. 그래서 어떤 글이 됐냐면은 학생들이 탁월성 보면은 뭐야? 꼴찌 주자는 그래서 이런 웃기지도 않은 거야. 꼴찌를 했기 때문에 탁월성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낮게 평가하고 실제로 그랬어.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페럴만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탁월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굉장히 말초적이고 지연 말단적이고 단편적이고 이런 사고로다가 보는 거야. 그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욕하는 거지. 어? 이 내용에. 그렇게 해서 쓴단 말이야. 딱 그렇게 주는 거야. 보자. 행복한 사람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흔한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된 시간 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목적으로 해서 길게 응?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그러니까 탁월성하고 아까 말한 덕하고 연결이 되지, 그지? 덕에 실현하고, 응? 그리고 덕에는 지성적인 덕과 윤리적인 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이 탁월성은 인간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그래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던 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무엇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또한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는 그럴 것이다. 그 무슨 말이야? 인간의 그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인간 본성으로서의 탁월성, 이성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것은 행복이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죠? 목적지향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되는 어떤 가치라는 개념이야. 그렇게 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대로 보면 선생님이 해설을 해서, 탁월성은 인간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으로 인간은 탁월성에 따라 활동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즉 인간이 행복을 얻는 것보다 높은 목적은 없다는 거야. 지금 궁극의 지향점이라는 거야. 인간은 탁월성을 가지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모든 종류의 행위에 있어서 최상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항상 명제로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죠. 중심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걸 명제로서 밝히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추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결론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다, P는 Q다, 이런 식으로 보란 말이야. 행복은 탁월성을 가지고, 탁월성은 뭐다 이렇게 막 행복 주제잖아. 행복은 인간 본성 실현의 전제가 되는 탁월성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죠? 다 끝났어. 여기 하나만. 요 글이 그거 얘기야. 짧게 명제화하면 압축이 됐잖아. 그죠? 그 내용들이.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활동 속에서 성립된다는 거야. 삶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연히 이상만 품고, 이거 아까 보면은 막 나오지. 행복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페렐만 같은 경우 저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그죠? 자폐적으로. 그러니까 과연 행복했을까 이거지. 그지? 활동 안 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덕, 지적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윤리적 덕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삶의 활동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 삶 속에서 발현되는 건데, 독고다이식으로 자기 혼자서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복하냐. 그래서 페렐만 같은 사람들은 자살 많이 하잖아. 그죠? 어? 왜 자살을 했냐 이거지. 그죠? 하나하나를 꽤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한편으로 즐거운 것에 속한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아까 덕이 실천하기 마련인데, 이 덕이 아랫대가 무슨 의미인지, 덕, 행복, 덕, 아까 목적, 이 단어들만 가지고 자꾸 연결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한 행위는, 자, 계속 아까 여기 보면은 삶의 활동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 그 단서들이잖아. 그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그러고서 지문을 보면은, 이걸 하도 내가 애들을 가르쳐서, 마라톤 주자 같은 경우 보면은 딴 사람들 다 들어간 다음에 꼴찌로 들어왔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그죠? 동기부여를 하고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 즐거움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비록 꼴찌로 들어왔어도 이 사람이 과연 불행한 사람일까? 행복하지 않는, 불행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친구들을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응? 나 혼자 독고다이식으로?
어떤 일이 행복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계속 지금 이런 것들 계속 반복을 하잖아. 그런 중요한 내용을 계속 변주하면서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죠. 생각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필요로 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이 활동에 탁월성에 맞는 활동에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겠지. 행복은 삶의 활동 속에서 얻는 것으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덕이 있는 삶이다. 인간은 각자의 탁월성에 맞는 활동을 통해 도덕적 미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그죠? 이런 것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이걸 명정 탁월성에 따른 도덕적 미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야. 그죠? 이게 중요한 논의점이지. 그런 걸 추론해내야 돼. 응?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반해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계속 나오잖아 여기 지금. 그죠? 이걸 풀면 뭐야? 공동체적 삶을 말하는 거야. 응? 보다 쉽게 보장되고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을 보며 기뻐하고 악덕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한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죠? 놓치면 안 되죠. 탁월성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취 중에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 지식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도덕적 미덕으로서의 탁월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발전하고 지속하는 것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야. 학생들을 글을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막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이 탁월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아서 평가를 했단 말이야. 하위단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글이 번절된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글을 보면은 이 탁월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빨갛게 지금 막 나왔지. 그치?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 알겠어? 그거 보겠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대충 읽은 거야. 대충. 뭔가가 이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다 놓쳤어.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내가 선생님이 지금 판단해 준 걸 딱 두 가지로 지금 했어. 행복시. 첫째, 도덕적 삶. 도덕적 미덕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 지향적 삶. 두 번째,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타자 지향적 삶. 이걸 다 빠뜨렸어. 이걸 지금. 보면은. 문제제기. 이 논의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볼까? 여기도 보면은 밑줄 친 것만 봐봐.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리고 한호 없이 달릴 수 있게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 같은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계속 아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 막 겹치죠.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것이 조금 더 속임수가 용납한다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계속 감동을 하고 있지, 그죠? 환호 여기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1등을 한 선수에게 우리는 환호하고 신나는 것이었고 더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회적인 것이었고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이런 것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문 3은 페렐만, 이게 핵심 뭐야? 수학자 페렐만은 수학 분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푸엔칼의 추측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막대한 상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어. 하지만 그는 돈이나 권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령도 거부했고 가난한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자의 삶을 살아야 집에 틀어박혀서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허상관 여기는 뭐야? 얘가 지금 다의적으로 해석이 돼. 일단은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뭐야? 평생을 얘는 피 뽑아서 가족을 부양을 한 거야, 애들. 그런데 이놈 새끼들이 싸가지 없이 굴어, 그죠? 지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게 막 그러니까 삐져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참 영화로 나왔다는 게 참 뜻밖이지, 그죠? 현실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응? 소설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그 자식들을 크게 나무란 다음에 허성관을 식당으로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서 또 행복해졌다. 이런 내용이야, 그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막 데코먹고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이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남을 위해서 피 뽑았는데 지가 피 뽑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응? 그런 거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잘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판단의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봐야 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건 뭐야? 제시문에서 따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연장시키라는 얘기야. 지금 1200자잖아. 1200자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길게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선생님이 쓴 답안을 한번 본 다음에 한번 생각을 보고 딱 드러나. 응? 얘를 먼저 안 써도 되는 건데 설명하려고 이거 쓴 거야. 이거는 행복이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런 행복은 좋음을 추구하는 논이죠. 인간 고유의 이성활동으로 재능과 도덕의 미덕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 삶과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 두 가지 논의점이 지금 나와야 돼. 어? 탁월성만 뒤집다 가고 있어. 그래서 평가하면 어떻게 되냐. 2에서 꼴찌 주자는 우승의 환호와 영광을 뒤로한 채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얼굴로 묵묵히 달리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다. 그는 마라톤이 강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정직한 운동이란 점을 잘 알고서 그것에 맞게 자신의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 비록 그는 재능 면에서는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그가 도덕적 탁월성이라는 목적지향적 이런 거 안 써야 되지만 삶을 통해 참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그 탁월성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물리적, 신체적 탁월성의 문제. 이거를 가지고 전부 신체적 탁월성을 관점에서 바라봐. 나 참 이해가 안 가. 응? 도덕적 탁월성이 지금 뭐래? 자기가 내면의 어떤 도덕적 수양, 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응?
한편 사람들은, 자, 그리고 또 하나를 할 때 그 주체 대상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사고를 더 연장해봐. 이런 그에게서 강한 연대감을 느끼고 그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행동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이런 그의 타자 지향적 삶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죠?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둘 다 만족을, 지금 둘 다, 이 글은 뭐야? 선생님 지금 답안은. 꼴찌 주자는 재능의 탁월성의 관점에서 또,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삶의, 여기 지금 타자지향적 삶의 어떤 발현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둘 다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내면이나 외면이나,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그죠? 이거를 쓰는데 평가가 2번, 3번, 4번 준 것들이 다 다르면 안 돼. 일관돼야 돼. 그러니까 논의점이 되게 중요한 거야. 페렐만은 수학 난제를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는 해서 인간은 재능의 탁월성에 따라 활동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개인적으로는 지성적 덕을 추구하는,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데는 는 거야, 설명하려고. 목적지향의 삶을, 행복한 삶을 보냈을 것이다. 그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좋은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평가에. 이런 그의 행동은 윤리적 덕을 추구하는 타자지향의 삶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에 더 재능을 발휘해서 공동체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의 행복은 공동체 차원에서 볼 때 제한적이다. 됐죠? 그죠? 4에서 허상관은 자신이 한평생 피를 팔아가며 돌봐온 세 아들로부터 핀자를 받는다. 이 아내는 자식들을 크게 나무란 후 그를 위해 음식을 시키고 비로소 그는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허상관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어쩔 수 없이 한평생 피를 팔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자, 그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식들을 배려하는 타자지향을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하지만 그의 매열 행위는, 피파는 행위는 결코 도덕적 미덕의 실천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자, 왜? 허상관의 관점에서는 나름의 재능에 타고, 이게 여기를 논리를 잘 만들어야 돼. 발휘하는 행위일지 몰라도 자신과 가까운 아들들에게조차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덕이 없는 행동의 실천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지. 그죠? 이런 건 안 써도 된다 쓴가. 그런 점에서 그가 음식 앞에서 보이는 행복한 웃음은 다분히 자조적이다. 자, 이렇게 쓰면 결론을 줘야지. 그죠? 결론적으로 꼴찌주자, 페럴만, 허상을 각자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지향의 도덕적 삶과 타자지향의 공동체적 삶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모자람 없는 상태로서의 중용의 관점을 가장 잘 뜨는 꼴찌주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탁월함이 뭐냐 안 했대. 사람이나 이걸 그대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로 탁월성, 유능함, 기량, 뛰어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발이 빠른 것은 발의 아랫대이고 토지가 비옥한 것은 토지의 아랫대이다. 고대 그리스 윤리학에서는 참된 목적 추구나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 실현과 관계된 최상의 탁월성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의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윤리학의 궁극 목표인 행복 추구는 완전한 덕, 즉 아랫대, 탁월함에 이르는 영혼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본 거야. 자, 그러면은 잠깐만.